자, 두 문제 모두 풀어봅시다. 277쪽 개념 원리 277쪽 필수 예제 08 먼저 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거는 말 그대로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죠. A1부터 AN까지 더한 건데 AN 내지 AK가 주어지지 않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SN이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니까. 근데 이걸 굳이 SN으로 바꿔 쓴 이유가 뭐냐? 요렇게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식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빼주는 거고, SN에서 SN-1 빼면 AN이고, 그렇죠? 요거에서 요거 뺀다 2n-1, 요거에서 요거 뺀다 1, 1의 2배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겁니다. 어차피 앞부분에서 한 거니까 중복되는 어떤 설명이나 계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원래는 뒤에 2항 이상부터만 통용이 되는 표현이다가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주어졌을 적에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AN 내지 AK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시그마를 SN으로 놨다,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AN이 얘니까 EK는 N자리에 EK만 대입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10까지 여기에다 그대로 얘를 집어넣고서 풀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요 뒤에가 이렇게 붙는 과정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원래는 해야 되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1은 3 나오죠, 그쵸? 여기다 111 집어넣으면 S1도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써야 되는 거면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모조리 다 숙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개념 플러스 유형 206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 원리가 됐든 개념 플러스 유형이 됐든 여기까지 이제 한 문제 더 풀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거기 페이지까지 문제가 다 풀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볼게요. 206쪽에나 또 똑같아요.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을까? 눈으로 의심하게 하네요. 정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걸 SN으로 놔가지고 AN이 깔끔하게 2N 더하기 1에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것까지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거기 돼 있냐면, K가 1부터 10까지 KAEK, 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방금 뭐라고 나왔어요? 이 문제 너무 똑같네요. 4K 더하기 1이 적으면 요거까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4K 제곱 더하기 K에 관한 시그마식만 그대로 계산해주면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그마 공식은 외워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이 되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거는 그렇게
숙제로 하시고 오늘 메인 내용인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볼게요. 제목이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개념 플러스 유형 207쪽, 개념 원리 281쪽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것이 이론의 제목이 될 수는 없겠죠. 이론의 제목이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아니 그게 또 이론의 제목이라고 누군가 붙였으면 또 이론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어떤 문제집이 됐던 그리고 옛날 문제집이 됐던 요즘 문제집이 됐던 요 공식이 소개가 나올 때는 항상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이렇게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면은 거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 내지는 내가 지금 필기해주는 그 내용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분 분수의 합이에요. 부분 분수가 뭔지는 고1 때 유리식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은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분모가 3 곱하기 4 분의 1이라는 분수꼴이 있다.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바꾸는 걸 부분 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분 분수의 합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과 같은 형태로 바꿔놓고 더하는 게 부분분수의 합이라는 뜻이야. 시그마는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더하는 것만 잘 더하면 되지 뭐하러 일부러 시그마를 쓰나 그지? 두 번째 2번은 이제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루트를 더하는 형태예요. 잘 보면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부분분수도 가운데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가는 거에 합.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가는 거에 합.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6분의 1 쭉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 소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쪽 교재든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와 있을 건데 사실은 세 번째도 반드시 필기 내용에 들어가야 돼요. 바로 뭐냐면 로그의 합이에요. 이거는 나하고 지금 앞부분 복습 들어가면서 로그의 합이라는 건 수열로 봐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거예요. 네. 우리 지금 수열의 합을 하고 있고요. 수열화해서 더할 수 있는 건 모두 수열의 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라는 것이 아직 배우질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로그는 벌써 저 앞에서 이미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해당이 되고 지금 선생님이 이걸 세 가지 기준으로 잡은 거는 교육 과정이 조금 바뀌면서 엉망이 되거나 이랬을 때 과거나 그 더 과거의 기준들이 이랬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게 또 옳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걸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도 나오고요. 실제로. 그럼 이번에 로그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말고사 때 수열의 합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얘하고는 이게 공통점이 없냐. 이것 또한 있어요. 이 로그의 진수가 분수꼴로 나와요. 그럼 로그 마이너스 로그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의 합이에요. 로그 마이너스 로그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겠죠? 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필요한 스킬은 그때그때 익히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딱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아가리가 맞아 떨어지는데 어차피 다음 주 일요일이 되면은 유 시간 때는 선생님이 개별 질문 받는 걸로 쓴다 그랬죠? 그러면
가급적 와서 질문을 많이들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 풀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놔서 질문할 거리를 만들어 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그게 안 되면 여기 와서 문제 푸는 거밖에 할 게 없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문제 푸는 게 할 게밖에 없는 사람들은 또 학원에서 와가지고 문제 푸는 게 다가 돼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럼 작년하고 다를 게 없고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보다 등급이 하나 내려갑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고1 때보다 열심히 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아보면 그 전년도하고 등급이 똑같이 나와요. 그게 평균이에요. 그럼 그 학생은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등급이 똑같은데? 왜냐? 작년이랑 비슷하게 했던 학생들은 등급이 다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다, 고1 때 했던 것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배우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들이다. 곱셈 공식 외워주면 되고. 물론 뭐 어느 단원이든 어려운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런 거 말고 평균적 유형을 따져봤을 적에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대하는 것들은 좀 얘기가 다르죠. 삼각함수만 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이 3월 31일이죠. 그렇죠? 시험 때가 되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알죠? 그러나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을 생각해보고. 오히려 시험 대비 때 더 열심히 안 하는 현상이 나와요. 다른 과목을 해야 된다는 핑계 때문에, 이미 늦었다는 핑계 때문에, 그리고 두 번, 세 번 복습하기 귀찮다는 핑계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뭐 내가 평가를 그 본인을 하던 아니면 본인 자신이 생각하던 생각보다는 시험을 못 보는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그럼 자기가 자기 특징을 알아서 복습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건데 나는 복습이 게을러서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풀 적에 복습보다는 한 단계 어려운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럼 조금 뻘짓을 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문제는 풀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한 번 더 복습이 되는 거니까. 그 자극을 좀 더 세게 주겠다 이거죠. 평정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자기의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나는 이 수준의 이상은 버리고 이 수준까지는 난 정확하게 맞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그 수준에 맞춰서 복습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철두철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작년에 4 나왔던 사람들은 5 나오고요. 작년에 3 나왔던 사람들은 4 나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이제 다음 주에 온 거예요. 시험 대비 얘기하면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샜는데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건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 교재가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점화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더 남는다 하더라도 한 타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건 그때 가서 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 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학교 시험이 어떤 스타일로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쨌든 거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 저번에도 잠깐 한번 얘기했는데 수열의 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등차의 합, 등비의 합이 있죠. 그리고 S라는 표현도 있고 시그마라는 표현도 있죠. 그쵸? 이거를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등비 내지는 거꾸로 썼나? 등차의 합이 아니면 모두 시그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모두 시그마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주어진 게 시그마로 주어졌던 시그마로 안 주어졌던 해석을 했을 때 등비냐 등차냐를 따져봤을 때 그게 아니면 무조건 시그마로 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얘기가
처음 도입 부분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하고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보면 이해가 돼요. 문제가 수열의 합으로 나와 있어요. 쭉 나열해서. 근데 그게 등비나 등차가 아니야. 그럼 시그마로 바꾸죠. 그럼 시그마로 바꿔서 풀었죠. 근데 거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좀 없을 건데 반대로 시그마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그마 K도 아니고 시그마 K제곱도 아니고 니네가 외운 네 가지 공식이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아. 근데 이거 그냥 냅두면 이거 뭐 할 건데? 그땐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첫날 배웠을 때 다 나열하잖아요. 그죠? 시그마를 다 나열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나열된 걸 보고 푸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내가 나열돼 있는 게 등차 등비가 아니면 시그마로 변형해 본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기억이 없을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처음에 시그마로 나온 게 있어. 근데 걔를 갖다가 어쩔 수 없어서 나열을 했어. 그럼 나열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나열을 해놨더니 등비냐 등차냐가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나열된 게 또 안 풀리면 그걸 또 시그마로 바꿔야 돼요. 그럼 뭐예요? 원래 시그마잖아요. 아니, 원래 시그마하고는 다른 형태가 나와요. 최초에 주어진 시그마를 나열을 했는데 그거를 필요에 의해 가지고 바꾼 시그마 있잖아요. 요 시그마는 최초의 문제에 주어진 거하고 다른 시그마가 나온다고. 그리고 그 다른 시그마는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이 공식들을 사용할 수 있게 나와요. 핵심 잡아볼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필기는 뭐가 되는 거냐? 시그마 K, K제곱 이거 이렇게만 써둘게요. 그 다음 뭐 있죠? 시그마 K 세제곱 그리고 네 번째는 K제곱 플러스 K 공식 있죠? 이것을 제외한 시그마는 모두 나열해서 푼다가 맞는 거예요. 필요 없는 시그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풀려면은 이 공식 안에 들어있는 거나 시그마로 푸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시그마로 주어진 게 있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야. 그럼 다 나열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열해서 생각을 했는데 나열해가지고 풀렸는데 규칙성은 보이는데 등차 등비의 합이 아니다. 그럼 다시 시그마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라는 사람은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문제들이. 그리고 요거 적은 걸로 오늘 집에 가가지고 10분에서 15분만 여기 있는 유형들 한번 복습해보세요. 이거 중에 어떤 거에 걸리는 건지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지금 시그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 등비, 등차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등비라고 떠요. 등차라고 떠요. 합 구하래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시그마로 주어져 있어요. 자, 시그마로 주어졌다고 등비, 등차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보장은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그럼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줬는데 이상해. 근데 막 나열해. 와, 그랬더니 등비, 등차도 아닌데 나열했더니 막 앞뒤가 막 소거해서 박살이 나.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죠, 시그마 때.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 그랬다고. 그죠? 또 시그마를 줬더니 또 나열했어. 내 규칙성 보이네? 그럼 이렇게 조금 조작했더니 다시 시그마가 나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표현을 하면은 시그마에 관한 거는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수열의 합이지만 대부분 시그마를 중심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그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쏙 빠진 표현이 하나가 있죠. 누구? 합이라는 표현 중에 하나 있잖아요. 제일 많이 쓰던 거. S? S가 지금 여기서 쏙 빠졌어요. S는요. 대부분 AN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현이 돼요. 아까 저기 있는 지워버렸네. 그 예제들 뭐냐. SN 주어지면 AN 구하라 이거죠. 뭐 설마 SN 준다 S10을 구하세요. 그거 기억들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S는 주로 그런 용도로 쓰여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이유는 이게 이제 다음 주면 시험 대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도가 마무리가 되면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줘요. 합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은 교과서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한 학생이면 시그마를 먼저 정리하고 그 시그마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연계성을 봐가지고 순수 시그마 문제냐 아니면 등차 등비로 바꿔야 되는 문제냐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긴 수열이라는 단어는요. 시그마가 센터입니다. 정확하게. 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그마나 합을 하려면 일반항을 알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지만 핵심은 벌써 잡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핵심 수열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분석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은 시그마 공식이 아니죠. 근데 문제집에 보면 다 해설 이론이나 보면 다 시그마로 이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 풀이에서도 막 시그마로 바꿔서 풀어요. 그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시그마는 실제로는 불필요한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셔도 돼요. 그만큼 시그마로 많이 표현을 해요, 문제를. 근데 결국 끝까지 시그마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는 없어요. 내지는 시그마로 바꿨으면 풀어서 하면 다 얘네로 쓰여요. 이거 외에는 시그마를 쓸 게 없어요. 결국. 네, 그렇게 설명을 좀 해보고 문제를 바로 들어가죠. 개념 플러스 유형 208쪽 07-2입니다. 이거는 적어놓고 안 지울 거예요. 문제 풀어볼 시간 줄 거거든요. 그러면 개념 플러스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시 풀어보고 개념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칠판의 문제를 보고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을 제끼고 일부러 이걸로 푸는 거예요. 아마 보면 개념 원리 있는 사람들은 필수 유형이 없다? 글쎄요. 일단 보면 알 겁니다. 자, 07-2 보면은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 놓고서 맨 끝에가 이걸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규칙성 보이죠? 규칙성 분명히 보입니다. 규칙성이 보이는데 1항, 2항, 3항을 박아준 등비등차라고 잡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시그마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그렇지, 9까지. 여기는 1항, 2항, 3항, K번째 항을 쓰는 거라 그랬죠? 편하게 쓰세요. K번째 항은 분명히 이렇게가 맞겠죠. 그리고 시그마를 표현을 할 때 일반항으로 주어진 건 이렇게 수열의 합은 곤란하다 그랬죠. 그래서 1부터 K까지의 합은 2분의 K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표현을 정확하게 했다면 지난 시간까지는 철저하게 잘 공부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가 오늘 수업의 내용이 나와요. 바로 부분 분수입니다. 이 2는 시그마 앞으로 이렇게 빼도 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상수의 곱은 빼도 된다는 거죠. 두 개의 곱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하나가 더 있죠. 얼마 더 크죠?
1 더 크죠? 그럼 요 옆에다 원래 괄호치고 1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잘들 기억하네요. 그게 부분 분수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4였다 그러면 얼마 더 크죠? 4 더 크죠. 그럼 괄호 바깥에다 4분의 1 곱해야 되고 뭐 4분의 1도 앞으로 빼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가 요거보다 커야 됩니다. 응? 자, 분모는 더 크면 숫자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여야 이게 더 작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산이 무난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한 게 부분 분수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걸 이해를 하는 사람은 거기 보면 부분 분수만 그래서 내가 설명란 건너뛰었는데 거기 막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거 설명 안 하고 지금 이해하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가 지금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중에 설명란을 본다? 설명란 봐도 못 알아듣죠. 문자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분수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책에는 여기 뭐 K 더하기 A, K 더하기 B 막 이렇게 나와 있다고. 모양이 복잡하다고. 그러면 K 더하기 A하고 K 더하기 B하고 누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B-A분의 1이라고 절대값 붙여놓고 막 이런다고. 근데 누가 실전 계산해서 절대값을 쓰냔 말이야. 지금 표정들 보면 다 대답을 했습니다. 맞죠? 동의한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분 분수는 요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 거다? 부분 분수로의 조작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항이 따로따로가 되죠. 맞죠? 최초에 주어진 문제는 시그마가 아니었으나 그냥 높으니까 시그마로 바꿨고 시그마는 뭐 지금 냅두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할 자리에 시그마를 부셔야죠. K에다 1 얼마? 1-2분의 1 지금 내가 이거 몇 항 구한 거죠? 1항 구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2항은 2 집어넣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노가다 계산하면 얼마? 6분의 1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분의 1이 아닌데? 6분의 1은 이건데? 그 앞에 2 있으니까 요게 6분의 1 아니야? 앞에 곱하기 2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속지도 않아. 네. 원래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항을 몇 개 써야 되는데 3개는 써야 돼. 그럼 선생님은 지금 몇 개 쓴 거야? 2개지. 2개지. 이래서 니들이 수열이 어려운 거야. 수열이 어려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 그래서 수학 잘하거나 교수들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수열이 별로 안 어렵다 그래. 근데 내가 맨날 얘기했죠. 수열은 어렵다고. 니네 상태를 내가 안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다 그래 애들이. 그걸 깨고 나오는 과정이 어려워서 못 깨는 애들은 못 깨고 사실은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건 수열만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 보면서 앞 시간에 또 기하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다 경고를 해요. 각 과목들이, 각 단원들이. 정신 빨리 차린 사람이 갑이에요. 나 지금 한 몇 개 쓴 거죠? 2개 쓴 거예요. 3개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대답이 조금 계속 헛소리가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원래는 3개 써야 되니까 더 써야 되죠. 근데 어때요? 더 쓸 필요가 굳이 없어 보이죠? 왜 그럴까? 부분 분수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안 쓸게요. 그래도 선생님이 보기 좋으시면 쓰세요. 장난하나? 난 원래부터 이거 맨 앞에 하고 맨 끝에 된다는 거 알아. 괜찮아. 그럼 맨 끝에는 제 9항 얼마가 돼야 돼?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9항이에요? 아니요. 이게 9항이라고. 자, 어떻게 돼요? 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것만 다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문제가 처음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 곱하기 2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요거를 풀어놓은 형태로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준 문제도 도로 이걸로 바꿔야 돼요? 맨 끝에 어차피 이렇게 풀어야 될 건데 뭐하러 시그마를 바꾸냐, 머리 아프게. 맞죠? 처음부터 방금 얘기한 거 그냥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 내지는 그런 형태로 처음부터 준단 말이야, 숫자로. 그게 여러분들 개념 플러스 유형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필수 예제 07번에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럼 시그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개념 원리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보여줄게요. 이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개념 원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284쪽을 보면 되는데 284쪽에 필수 유형 10의 괄호 2번. 처음부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더해라 라고 문제하잖아요.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야 돼요. 잘 이해하세요. 푸는 방법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요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이죠. 여기부터 문제 시작이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그 시그마를 바꿀 필요 없다는 것들은 최초의 숫자가 나열돼서 나온 애들이에요. 이거부터 나열되면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이게 나오죠. 근데 여기부터 나오면 이렇게 나와도 결국은 풀어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시그마가 표현이 필요가 없는 표현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응?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분리해서 나열하는 거고요. 최초부터 1 곱하기 2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그렇게 줬으면 그걸 일부러 시그마로 바꿀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도 봐봐라,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 또 시그마를 바꿔 쓰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하는 건가? 이런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다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 시그마는 모두 나열해서 푼다. 이거 지금 되게 양반적으로 표현한 거. 이걸 제외한 시그마는 모두 나열한다. 그 얘기는 시그마는 어떻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그마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소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개념 원리로 하나만 더 풀어보죠. 지금 말이 개념 원리, 개념 플러스 유형이지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지금 다 있어요. 선생님 요 문제 개념 원리에 없는데요. 하단에 확인 체크 안에 있어요. 보시면은 있죠? 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쓰는 문제는 이제 필수 예제 10의 괄호 1 개념 원리 문제인데 이것도 개념 플러스 유형에 있습니다. 볼게요. 3제곱 빼기 1분의 1 컴마돼 있지만 문제 읽어보시면 분명히 더하라는 시그널입니다. 자, 시그마로 표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시그마로 표현돼 있지 않죠? 시그마를 병적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이구, 공간을 넘어가 버렸네. 이거 안 지운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여기다 쓸까? 여기 밑에다가. 자, 시그마는요, 시그마로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n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래놓고 n항은 안 써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봅시다. 인수분해해. 얼마 곱하기 얼마? 부분분수 할 거야. 다시 인수분해한 결과 얼마? 2 곱하기 4분의 1. 생각하라니까. 부분분수 할 거잖아. 그지? 얼마? 3 마이너스 1 곱하기 3 플러스 1이라고 불러주든가. 순서 중요하다고. 부분분수는 막 하면 안 돼. 잘 뒤에 거 생각해서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부분분수의 특징을 안다면, 그지? 그럼 이건 부분분수 모르면은, 이건 부분분수 모르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분수를 모르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선생님 부분분수부터 다시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지금 서로 판단이 되니까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판단이 안 서는 사람은요 부분분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4 곱하기 2분의 1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안 될 거야 뭐가 있나 수학에서 틀리지만 아니면 되지 그치? 그런데 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뒤에 큰 숫자가 배치가 돼야 되고 굳이 3 빼기 1, 3 더하기 1이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부분분수 때 무슨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그죠? 플러스 그럼 이것도 뭐가 될 거다?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요거는요 6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쭉 나가는데 n항까지 더하래잖아. 그럼 n항은 쓸 줄 알아야지. n항은 뭘까? 응? n항은 뭘까? 이거를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수열을 아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걸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수열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대답 아무도 못하면요. 진도만 나갔지 수열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뭘까? 좀 알겠나요? 모르겠나요? 좀 알겠나요? 모르겠나요? 알 것 같아요? 알겠나요? 채연이 설명해봐 그러면. 알겠다고 한 사람이 독박 쓴 거야 지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설명해보세요. 이게 왜 이건지. 처방이 2 곱하기 4니까 일단 2가 시작이 되고 그 4는 2에 2를 더한 거니까 2의 n이랑 2n 플러스 설명을 하다가 왜 갑자기 후딱 건너뛰고 갑자기 이렇게 막 뒤로 나옵니까? 설명 못하겠습니까 중간 부분? 그럼 모르는 거예요. 자, 나 이거 알겠다. 아무도 대답 못해? 덤벼보세요. 알겠다며. 아까 알겠다고 한 사람들 다 어디 갔어? 현성이 설명해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가빈이 설명해봐요. 아니 아까 알 것 같다며. 알 것 같은 거냐 알겠냐 그랬더니 알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알겠다고 한 사람도 시켜본 거야. 은영이 설명해보세요. 자, 다 같이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맞으면 왜 맞다는 건지 나와야죠. 그리고 이 부분을 쓰는 거는요. 수열의 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에 4 빼기 2, 4가 2보다 2 크니까 여기다 괄호치고 2분의 1 붙어야 되겠지? 플러스 여기는 4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이 4보다 2 크니까 여기도 괄호치고 2분의 1 붙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쓴 거예요. 한꺼번에 다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운데 다 소거되고 남는 거는 요거 남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왜 여기에 이게 오느냐는 미스테리로 남겨지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요거는 개념 플러스 유형에 있는 문제고 요거는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니까 요거 두 개다. 개념 플러스 유형에 있는 사람은 개념 원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요거 두 개 다를 다시 풀어봐야 돼요.